이렇게 보고 오늘이 이제 지난번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이 지금 많이 밀려서 뭐 우리가 정확히 다른 거는 많이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부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걸 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걸 할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양대 산맥인 삼성의 갤럭시,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현재 이제 최신 폰이 이제 갤럭시가 S25 울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아이폰 16의 프로 맥스. 요게 이제 가장 최신 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이번에 S25 울트라에서 엣지 버전이라 해가지고 되게 얇게 나왔어요. 아니 저 울트라 자체가 얇게 나오고 아주 얇게, 얇게, 울트라 얇게 나와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저 울트라 말고 최근에 그런 게 다른 게 또 나왔다고 들었어요? 울트라 갤럭시 S25 엣지라고 해서 나왔어요. 울트라로 안 하고 엣지라고 나왔어요. 엣지. 그럼 그것도 가격이 또 틀리겠네요. 그렇죠, 또 틀리죠. 또 틀리죠. 근데 되게 얇아요. 엄청 얇아졌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거잖아요. 이거 폰이 이 정도 두께인데, 요 정도 두께잖아요. 여기에 한 3분의 2 정도 두께예요. 3분의 2 정도. 두께가. 그럼 이거 카바도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 틀리죠. 다 틀리죠. 다 틀리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긴 했고, 그 되게 얇은 폰이라고 해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먼저 울트라를 좀 사주는 거 아닌가? 이거는 비싸지고 앞에 거는 좀 사주나요? 가격 차이가 있나요? 가격 차이가 좀 더 그게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조금 가격은 정확히 지금 제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뭐 갤럭시 S25 울트라가 카메라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고, 근데 AI 기능도 되게 많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기능으로서는 뭐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최고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도 원래는 출시할 때는 AI 기능을 없앴어요.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했다가 탑재 못하고 출시를 했다가 최근에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아이폰 16과 아이폰 15에 그 AI 기능이 탑재가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랑 아이폰하고 아이폰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거의 20, 30대예요. 그래요? 20, 30대들이 그냥 아이폰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폰이 20, 30대가 사진 찍든지 이런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면에서 갤럭시보다 이쁜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글자도 작고 조그만한 거, 뭐 그냥 편한 거 들고 다니는. 요게 프로고, 프로 맥스는 이만해요. 또 따로 있어요. 큰 것도 있어요. 프로 맥스가 큰 거예요. 프로 맥스가. 프로는 요만하고, 프로는 좀 작고, 요 비교하면 좀 작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맥스는 울트라 크기 사이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프로맥스는 울트라 사이즈 정도 되는 거고, 울트라 말고 S에서도 저거 표준이 있고, 그거 있잖아요. 세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본 모델은 작아요. 그것도. 기본 모델은 좀 작습니다. 기본 모델은.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쓸 때는 그래도 갤럭시가 익숙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포맷이. 그쵸. 그래서. 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도 그렇지만은 사용하는 UI가 갤럭시가 우리나라 분들이 쓰는데 좀 더 용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용이해요. 조금 이게 저도 이제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을 가서 UI를 만지다 보면 이게 조금 이게 쓰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니까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사진 카메라 기능에 있어서는 뭐 지금 갤럭시가 아이폰이 워낙에 좋다고 하니까 갤럭시에서 그것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활동이 차이가 나요? 뭐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그 줌 기능은 울트라가 훨씬 좋은 거고요. 여기는 줌을 지금 30배 줌밖에 안 되는데 여기 100배 줌까지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 화소수가 현재는 울트라는 2억 화소까지 되지만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4,800만 화소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화소수는. 지금 줌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줌을 쓸 일이 간혹 있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 기능이 좀 이제 좀 차이가 나고. 지금 저 펜도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울트라는 달려 있죠. 그럼 그걸로 이제 쓰라는 그쵸. 예, 그걸로 써도 되고 글씨 같은 거 써도 되고. 예,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뭐죠? 사람들 손으로 하는 게 요걸로 이제 AI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요즘에는 그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저걸로 그리면 좀 디테일하게 좀 그릴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손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도 저 펜으로 대충 그리는 게 훨씬 더 좀 괜찮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델이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카메라.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요? 가격 차이는 울트라에 1기가 데이터 용량이 1기가 들어간 거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울트라가요? 울트라가 제가 지금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얘네들 사이트로 가서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로 가서 가끔가다 이렇게 또 깨지는 경우가 나오더라고. 이제 엣지가 나와서 엣지가 현재 여기 이제 엣지가 이제 512기가로만 나오는데 148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름이 엣지라고는 안 나오네요. 요거 엣지요. 여기 엣지. 여기 보면 삼성 엣지 있죠. 엣지. 네, 울트라 가볼게요. 울트라는 네.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샀을 때 157만 원 정도. 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본 아마 512일 거예요. 이게 512고 1테라는 좀 더 올라가죠. 1테라는 거예요? 용량 메모리 용량이 더 큰 거. 지금은 이게 1테라로 가게 되면 예. 제가 이제 저는 512거든요. 예. 512. 그러니까 512니까 1테라로 가니까 가격이 현재 이게 안 바뀌냐? 용량이 더 많으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예, 용량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용량 때문에. 저는 이제 512로 받았는데 예. 512가 17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살 때 어떻게 샀냐면 예. 256 기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512로 줬어요. 예약제는 예약 하신 분. 제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 예약한 사람들은 256을 구매했을 때 512 가격에 준 거죠. 256 157만 원에 샀을 때 이 170만 원대로 준 거죠, 얘네들이. 근데 이제 1테라는 더 올라가죠.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200만 원 가까이. 무슨 정도예요, 그게? 우리 일반 사람이 유튜브 뭐 자주 보고 보는 건 상관없어요. 메모리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저장 공간 차이예요. 네, 1테라가 저장 공간 차이니까 네, 저장 공간 차이고 이렇게 보면 1테라가 지금 16기가까지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200만 원이잖아요. 예,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근데 폴더블 폰은 200만 원이 넘어가요. 폴더블은 펼치는 거. 예, 예. 그건 250만 원, 건 300만 원 가까이 돼요. 예, 그거는 더 비싸죠, 많이.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카메라가 나오고 요거는 촬영 에티켓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니까 뭐 함부로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촬영하지 말라는 곳에는 촬영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촬영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여준 이 울트라 이 화면은 이제 보시게 되면 울트라 화면에 가지고 있는 울트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설정 화면이에요. 여기가 지금 설정 화면.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폰하고 조금 메뉴가 저보다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근데 이런 기능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촬영하는 거 모두들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제가 이제 연결해 보면 우리 카메라가 설정을 이제 가보면 여기 톱니바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폰은 여기 아마 상단에 있을 수 있어요. 상단에. 저는 이제 여기 하단에 여기에 모여 있는데 밑으로 내려왔는데 선생님 거는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한번 열어보세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 기기가 연결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일단 카메라 앱을 여세요. 카메라 앱. 카메라 앱을 어떻게 좀 원하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자체를 눌러요. 네, 카메라 자체를 클릭을 하시라고요. 예. 그 카메라 열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톱니바퀴. 오른쪽 상단에.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 사진 모드에서. 사진 모드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사진 모드에서. 사진 모드에서 선생님 왼쪽에 있네요. 여기 이걸 눌러서 요 화면을 볼 거예요. 요 화면을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그 화면을 똑같은 게 이제 저랑 똑같은 게 일부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상단에 지금 선생님 문서 및 텍스트 스캔 있죠. 문서 및 텍스트 스캔 맨 위에. 없어요. 없고 있네. 제일 위에. 네,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그 다음에 QR 코드 스캔이라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구도 추천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인텔리전트 기능이 뭐냐면 일종의 AI 기능이에요. AI. 네, AI 기능이에요. AI 기능인데 이 카메라가 우리가 이제 글씨가 들어있는 문서나 텍스트 같은 거를 카메라로 비추게 되면 글씨를 가져올 수 있는 OCR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서 및 텍스트를 스캔해서 그것만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게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이미지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요 글씨만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텍스트 스캔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 안에 글씨가 들어있으면 난 이미지가 필요 없고 난 글씨만 가져올래 했을 때 그런 기능을 얘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파란색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일단 이따가 실습할 때 같이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 스캔이 뭔지 아시죠? QR코드는 그 시커먼 거 뭐 이상하게 생긴 걸, 제품을 이제 카메라 갖다 대면 얘가 스캔을 해서 거기에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 링크가 보여지게 되면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터치하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정보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힘든 게 구도 잡는 거잖아요. 구도.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구도가 막 엉망이다 보면 사진이 잘 찍었다 하더라도 구도가 틀리면 사진이 이제 이게 뭐 사진 이렇게 찍었어요 할 정도로 엉망이 되는데, 얘가 AI로 선생님이 찍는 구도를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이 촬영 구도 추천이 카메라 화면에 그 라인 같은 게 이게 기울기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맞추면 이제 이게 AI가 촬영 구도를 추천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화면으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선생님이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요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줄 있죠? 요 가운데 줄. 그럼 요게 맞으면 요게 지금 떠다니는 게 뭔가 하나 있는데, 요게 지금 구도가 맞으면 여기 노란색 되는데, 노란색이 됐잖아요. 이게 구도가 맞기 전에는 얘가 노란색이 안 되는 거죠. 요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구도가 맞았다 치면 얘가 되는데, 선생님은 아마 이런 화면이 아니라 여기 떠다니는 십자가, 여기 안에 십자가가 여기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구도가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이 잡혔다는 거죠. 이렇게 딱 센터에게서 좌우 배치가 잘 맞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긴 라인이 있고 동그라미 구가 있고 십자가 떠다니는 게 아니라 동그란 하얀색 구가 떠다니는 거 한번 켜보세요. 카메라를 한번 켜보세요. 빠져나가서 카메라를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비춰보시면 가운데 라인에 그 라인 보이죠? 라인 보이죠? 그 라인 보이고 가운데 동그란 구가 보이죠? 근데 하얀색 구가 떠다니고 있죠?
그 하얀색 구가 그 동그란 빈칸 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없었는데요. 그 이제 구도를 맞게끔 해서 예. 그 라인 안에 구도 안에 그 하얀색 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예. 구가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딱. 그 노란색 보이죠 지금? 예. 그거 딱 들어가게끔 하얀색 구가 들어가게끔. 떠다니는 구 있잖아요 하나 하얀색 떠다니는 거. 지금 수익이 빨려서 그런가? 예. 떠다니는 구를 그 빈 거 안에다 딱 넣으세요. 예, 노란색이. 네, 그렇게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게 이제 카메라가 인식하는 예. 최적의 구도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예, 제일 중심이다. 중심으로 구도를 제일 잘 잡은 거라고 얘가 이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 얼굴이라든가 뭐 피사체가 있다든지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풍경 사진 찍을 때 특히 이제 특히 인물 사진보다는 풍경 사진 찍으실 때 얘가 정확한 어떤 구도를 이제 대충 잡은 거를 AI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제 촬영 구도 추천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촬영 구도 추천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구도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화면에 가이드가 표시가 되는데 그 떠다니는 가이드를 서로 교차가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딱 잡은 거예요. AI가. 그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찍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AI가 잡아주는 구도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구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사진 찍는 구도를 잘 모를 때는 그거를 응용해서 찍어주시고 표준으로 해서 찍고 나중에 이제 좀 많이 찍다 보면 사진이 해주는 추천하는 구도보다 난 이 구도가 더 좋은데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인텔리전트 기능이라는 게 있죠. 거기 인텔리전트 기능 설정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텔리전트 기능이라고 혹시 있어요? 조금 전에 있었어요. 설정으로 들어와 보세요. 다시 설정에 들어왔을 때 여기 촬영 구도 추천 밑에 인텔리전트 기능이라고 있을 거예요. 설정에 이 설정은 들어가야 되는 아니 카메라 설정. 카메라 지금 하는 건 카메라니까 예. 카메라를 열어서 카메라 설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저 위에 톱니바퀴 네, 톱니바퀴 지금 이렇게 놓으면 사진 모드에서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비활성화 되는 거는 저기 보이는 거는 항상 사진 모드에서만 모든 게 열린다. 사진 모드에서만. 그러면 이렇게 놓고 다시 인텔리전트 시작됐죠?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최대로 놓고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장면별 최소 촬영을 활성화 시켜주는 건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요것도 역시 AI 기능인데 내가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스마트폰이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이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장면을 25가지를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찍고 있는지, 꽃을 찍고 있는지, 풍경을 찍는지, 바다를 찍는지, 일출을 찍는지, 일몰을 찍는지, 그거를 얘가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거기에 최적의 색깔로 밝기 조절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은 더 맛있게 찍어주고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색감과 대비를 최적화시켜주는 기능이 장면별 최소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시 AI 기능으로 얘가 이제 알아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사진 찍을 때 요거는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얘가 이제 그런 장면들, 이 사람이 지금 일몰을 찍고 있구나, 일출을 찍고 있구나, 그게 이제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최적의 색감과 대비로 화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기능이 이제 인텔리전트 최적화예요. 그 기능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활성화 시켜 주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설정에 가보면 사진 모드에 또 중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촬영 버튼이 있었죠. 촬영 버튼. 카메라를 키면 우리 여기 촬영 버튼이잖아요. 촬영 버튼. 근데 이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을 찍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아까 보면은 촬영 버튼 밀기라고 있어요. 밀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촬영 버튼을 옆으로 살짝 밀어보면 숫자가 나오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볼때 1, 2, 3 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하나, 둘, 셋.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 여러 장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촬영 버튼 밀기가 예. 이 촬영 버튼 밀기가 두 가지 기능이 들어 있는데 요걸 터치해 보면 버스트 샷이라고 해서 요거는 고속 촬영이에요. 고속 촬영. 그래서 내가 사진을 어떤 날아가는 해를 찍는다든지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를 찍는다든지 이런 거 찍을 때 사진을 내가 못 찍잖아요. 빠르게 지나가면 못 찍잖아요. 그러면 요 버스 고속으로 얘가 한 번에 누르고 있으면 한 번에 찍어주는 게 100장을 찍어줘요. 이 고속 촬영은 그 고속 촬영은 100장을 찍어주는 거고 GIF는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주는 건데 얘가 찍었을 때 30장까지 찍어줘요. 그러면 내가 찍으면 득득득득 슬라이드 형식으로 사진을 보여줘요. GIF는 사진 찍기 전에 그럼 이거를 다 설정을 설정해놓고 이제 내가 나는 고속 촬영을 할래. 이번에 날아가는 새를 한번 찍고 싶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고속 촬영을 놓고서 어떻게 한다? 여기 화면 버튼 보이는 것처럼 촬영 버튼을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여기 숫자가 보여요. 여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잘 안 돼. 요게. 그러면 고속 촬영이면은 100장까지 찍게 돼 있는데 100장이 어떻게 찍히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숫자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요렇게 옆으로 밀면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내가 계속 있으면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0장이 찍힌 거예요. 100까지 찍히고 끝나요. 얘가 알아서. 그럼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제 날아가는 새를 찍고 싶으면 그 새를 계속 쫓아가 계속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 셔터 버튼 내리고 있어야 돼. 손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보세요. 제 손을 이거 보세요. 예, 제 손을 보여요. 이거 보시면 요렇게 해서 잠깐만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안 되고 사진 모드에서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내리면 숫자 나오죠. 손을 내가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 계속 계속 대고 있는 거야. 이래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움직이면서 따라. 그쵸. 그렇게 따라가셔야죠.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버스샷이 이 고속 촬영이 이런 기능으로 터치한 상태에서 살짝 밀어서 숫자가 보이는 것만큼 선생님 찍고 싶은 만큼 찍으시면 돼요. 최대 100장까지. 예, 요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요런 기능들은 어디 모드다? 다 사진 모드. 사진 모드. 예. 우리가 사진 모드가 여러 가지 촬영 모드가 있잖아요. 동영상 모드도 있고 뭐 인물 사진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거는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사진 모드.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우리 촬영 카메라를 열게 되면 여기 보세요. 화면. 여기 보시면 사진, 프로 동영상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만약에 이게 뭐 프로에서 내가 이게 하고 싶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사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진에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정을 눌러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촬영 버튼 밀기에서 GIF로 촬영을 하게 되면 GIF 촬영하게 되면 얘가 어떤 촬영을 하냐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여요.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찍어요. 제가 이렇게 찍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예, 이렇게 30장이 움직이는 슬라이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슬라이드처럼. 근데 아까 우리 고속 촬영했었죠. 고속 촬영한 거는 자 보시면 여기 딱 갤러리에 가보면 이렇게 100장을 찍었다 떠오죠. 그럼 요걸 클릭하면 100장이 다 보여요. 이렇게 100장이 쫙 보여. 그 중에서 크라운이 되어 있는 거는 AI가 이 장면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제일 좋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걸 지우고 싶은 거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지우기를 누르면 한 개를 선택하고 다 할까 이동할까요? 아니면 전체를 지울까요? 여기 전체를 누르게 되면 이 전체 100장이 다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럼 누른 상태로 누르면 다 지워지는 거지. 100장이 다. 요렇게 그죠 하나씩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지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설정 부분에서 여기 이제 촬영 버튼 밀기까지 지금 한번 해봤어요. 촬영 버튼 밀기까지. 그래서 이 재밌는 기능에서 요 촬영 버튼 밀기가 이 고속 촬영도 가능하지만
GIF 촬영이 가능하다. 어떤 거다? 촬영 버튼을 살짝 손을 댄 상태에서 아래로 밀어 당기면 살짝 뛰면 안 돼. 손을 떼면 안 되고 밀면 살짝 이동을 시키면 여기에 숫자가 보인다. 여기에. 그래서 숫자가 보이는 것만큼 촬영하시면 된다. 예, 그 기능이 이제 촬영 버튼 밀기. 어때요? 재밌는 기능이 들어있죠.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버스트 샷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속으로 100장까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 GIF는 예, 움직이는 사진을 찍는데 30장까지. 움직이는 사진을 찍는 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득득 슬라이드 형식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근데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동영상은 음악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음악을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카드 지금 버스트 됐다가 죽었다 이 단어하고 다른 버스트에 네, 그 고속이라는 단어예요. 네, 고속이라는 느낌이에요. 예, 예. 버스트 샷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워터마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수영하고 할 때 아니에요? 이 워터마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앱에 가보면 어플 가보면 유료로 쓰는 어플을 무료로 쓰게 되면은 그 회사의 로고가 박혀요. 그게 이제 워터마크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워터마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진 카메라에서 이 워터마크는 내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미지 안에 내 이름도 넣어줄 수도 있고 찍은 날짜도 넣어줄 수도 있고 찍은 시간까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워터마크예요. 그럼 뭐 어떨 때 쓰나요? 내가 이제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네. 오늘 요 날짜 요 시간 내가 기록하고 싶다면 이걸 또 눌러가 아, 그러면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나는 내 사진에 모든 게 내 이름이 찍혀 있든 날짜를 기록을 하든 그런 식의 사진을 찍고 싶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작동시켜가지고. 네, 그걸 세팅을 하고 찍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찍히는 거. 우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 날짜가 들어가는 필름 카메라가 있었고 날짜가 안 들어가는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 날짜가 들어가는 거 뒤에 보면 날짜 세팅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 필름에 이날 하게 되면 날짜가 박혀 있었죠. 날짜. 그렇지. 그런 그 기능을 이제 워터마크를 해주는 건데 이걸 키면 들어가 보면 요렇게 내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날짜만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시간을 넣을 거냐 날짜와 시간을 같이 넣을 거냐 아니면 편집을 해서 내 이름을 넣을 거냐. 그럼 내 이름을 넣게 되면 여기 제 이름도 들어가죠. 예, 이렇게 요거 지금 이름만 넣게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글꼴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글꼴이 세 가지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고 정렬은 뭐냐? 가운데 정렬, 자로 정렬, 가운데 정렬, 우로 정렬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건 위에다 놓을 거냐 아래다 놓을 거냐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편집. 요거는 찍고 나서가 아니라 찍기 전에 세팅을 해놓고 찍으면 사진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거 세 개를 다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제가 찍으면 자,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여기 위에 박혀 있죠. 요게 이제 다 박혀. 본의 아저씨가 미리 저기 입력이 돼 있죠. 아까 제가 입력을 해놨잖아요. 가보시면 설정에 가보시면 이 워터마크에 여기 편집. 이 편집이 내가 작성한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는 게 편집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 제가 넣어놓은 거죠. 요걸 저장해서 요것만 나오게끔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요 밑에다 나오고 싶다.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번 어떻게 돼요? 이번에 사진을 찍게 되면 자 사진의 갤러리에 가보면 사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끝에 있죠. 요렇게 나온다. 요게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야. 나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하죠.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덜너덜 사진 찍는다 할 때 저런 거막 이 앱에 들어가고 막 하게 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죠.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상대 설정을 들어가지 않고서도 사진만 보면 맨날 며칠에 찍었던 사진이구나 뭐 이렇게 세팅해서 찍어놓게 되면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워터마크다. 그게 워터마크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사진 옵션이라는 기능이 거기 있을 거예요. 메뉴가. 그거 눌러보면
이제 프로 모드 사진 저장하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프로 모드. 지금 저는 고열 사진하고 RAW RAW 돼 있죠. 네, 파일. RAW가 이제 프로 모드로 저장하는 방식의 확장자예요. 이게 파일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이제 JPEG로 해서 저장이 되는데 프로 모드로 저장할 때는 라우 파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날것이에요, 날것. 아무것도 가공이 안 된 거. 근데 JPG는 얘가 카메라 앱이 최적의 상태로 사진을 만들어주고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라우 파일은 라우로 놓고 찍는다는 프롬에서 라우로 찍는다는 거는 그런 가공이 안 된 사진으로 이제 찍어놓고 내가 추후에 후보정을 할 때 마음대로 보정을 해도 사진이 깨지가 안 돼요. 열화가 안 된 게요.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라우 파일로 찍는다는 거는 그냥 잡은 생선, 살아있는 생선이고 그대로고 그다음에 JPG는 그냥 매운탕 되어 있는 거, 아예 되어 있는 거 그거예요. 근데 라우는 내가 살아있는 생선인데 이걸 매운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생선 구이로도 할 수도 있고 조림도 할 수 있잖아요. 날 것이니까 이거는 이거를 내가 가지고 여러 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 대신 만들어도 사진에 열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깨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JPG는 내가 만약에 어떤 후보정을 했을 때는 나중에 크게 확대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열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모에서 찍을 때는 이 라우 기능으로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으로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요거 그냥 활성화만 시켜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 이것도 우리가 뭐 사진 찍는데 많이 쓰이나요? 이게 적용이 되나요? 어떤 부분에서? 예, 적용이 되죠. 예, 켜놓으시는 게 낫죠, 일단은. 쓰든 안 쓰든 켜놓으시는 게 나아요. 고효율은 안 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고효율 사진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일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이 파일 형식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변환을 해줘야지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효율 사진은 굳이 체크를 안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는 없는 기능이 이제 모션 포토 캡처라는 게 있는데 요 기능은 이제 촬영 버튼 누르기 전후나 촬영 버튼 누르기 전이나 뭐 이런 기능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게 되면 요 장면 바로 찍잖아요. 요 장면만 딱 나오는 거잖아요. 모션 포토는 뭐예요? 모션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촬영 버튼 누르기 전후에 움직이는 모습을 같이 담겠다는 거예요. 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일종의 아이폰에서는 라이브 포토예요. 아이폰에서는 한번 눌러보면 이 기능을 이제 보면 뭐냐면 이 기능이 카메라에서 요게 이제 라이브 포토 기능을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라이브 포토 기능인데 모션 포토 기능 켜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 찍으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갔어요. 사진 찍으러 잠깐만요. 이게 지금 1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사진 찍으러 제가 지금 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 이렇게 찍으러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장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모션 포토는. 왜냐? 얘가 앞뒤 사진까지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모션 포토를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냐?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모션 포토 보기가 있어요. 요 기능이 생겼어요. 그럼 요걸 누르면 제가 찍으러 가기 직전과 직후의 사진이 보여요. 동영상은 3초짜리 동영상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예전에는 요런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이 기능이 생겼어요. 모션 포토로만 볼 거냐 부메랑이라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영상. 자 보세요. 이걸 놓고 해서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죠. 영상이 있죠.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 슬로우로 또 보여줘요. 슬로우로도 서서히 네, 슬로우 모드 보이죠? 처음에 빨리 갔다가 서서히 보이죠? 요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션 포토 기능을 끄면 그냥 찰칵 찍었던 그 사진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끄면은 요런 기능이 보여지게 돼. 그래서 모션 포토 기능이
나중에 어떨 때 좀 필요하냐면 네. 선생님이 이제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잖아요. 예. 단체 사진 찍었는데 이제 다 놓고 찍었어. 분명히 눈 감는 사람이 나오죠. 예. 나오잖아요. 근데 모션 포토를 찍게 되면 3초라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 3초 안에 찍힌 영상 안에 분명히 눈을 떠 있는 사진이 있다고요. 전체가 다 떠 있는 사진. 그 사진만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모션 포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제가 찍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모션 포토로 가보면 요거를 플레이하게 되면 요게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게 누르면 요게 요만큼 3초예요. 요게 그럼 여기서 여기 누르면 얘를 이제 프레임을 해놓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뜬 사진에다 갖다 놓고 저장을 정지시키고 캡처를 하는 거야. 캡처. 영상 캡처. 그러면 요 사진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캡처 기능이 캡처. 여기가.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요 캡처해놓고 이제 동영상 했던 건 지워도 되는 거죠. 나머지 파일은 요걸 캡처해놓고 지워도 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동영상을 보면서도 동영상 캡처가 가능해요. 그럼 이미지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빼낼 수가 있어. 동영상으로 찍은 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촬영 팁을 한번 알려드리면 선생님이 만약에 꽃 위에 날려있는 벌을 찍고 싶은데 그 벌이 움직이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그 사진을 찍다 보면 막 찍어도 분명히 흔들린 사진이 나올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은 상태에서 그게 동영상 캡처를 하게 되면 쭉 펼쳐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 중에 한 장은 내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동영상이니까. 한 1분. 찍기 전에 그렇게 설정을 해놔야 돼요. 아니, 동영상으로 찍으시면 되니까 그냥. 그냥 동영상 찍은 거를 플레이 시켜서 서서히 내가 움직이면서 보면서 스톱 시켰다가 제일 잘 나온 사진에다 스톱 시켜서 거기서 캡처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기능으로 사진을 캡처하셔도 된다. 워낙에 스마트폰에 이제 화질이 좋다 보니까 동영상 화질도 좋거든요. 지금 동영상 화질도 4K, 8K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4K에다 놓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는데 우리가 형광등이 1초에 몇 번 깜빡여요? 60초잖아요. 60번을 깜빡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화를 찍게 되면 1초에 24장, 24프레임. 그러면 1초 동안 24장의 필름이 쫙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동영상은 1초에 30프레임, 30장. 그 다음에 풀 HD에서 60프레임이 되면은 더 디테일하게 60장이 찍히는 거고, 더 디테일한 건 120프레임. 뭐 이렇게까지 찍혀요. 그러면 그렇게 찍으면 영상이 되게 부드럽죠. 영상이. 우리가 1초에 24장이 보이는 거하고 30장이 보이는 거하고 60장이 보이는 거하고는 나중에 이걸 슬로우 모션을 돌렸을 때든지 아니면 빠르게 돌린다고 했을 때 끊김이 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진을 이제 뽑으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나온다. 네,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